오늘 지금 다항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수학 문자의 문자식의 계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순서대로 그냥 뭘 배웠는지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와 어떠한 식을 곱할 때 네, 이렇게 수학 어떤 식을 곱할 때 역시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게 네,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10a-35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네, 이 앞에 단순 숫자 말고 어떠한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이 얘가 지금 얘는 단항식이고요. 네, 얘는 다항식입니다. 단항식과 다항식끼리 역시 곱할 때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곱해줄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씩 곱해줄 것이다. 하나하나씩 곱해줄 때 우리는 지수 법칙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2x 세제곱 y 마이너스 문자가 다 다르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곱셈 기호 생략해서 써주시면 되죠. 자, 이제 여기서 단순히 수와 식, 그 다음에 단항식과 다항식 계산에 넘어서 오늘은 이제 다항식끼리의 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할 건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항이 한 개예요. 항이 한 개. 근데 항이 이 앞에 곱해지는 것도 여러 개. 일단 두 개를 해볼게요. 뒤에 곱해지는 것도 여러 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 사실 단항식이 뒤에 올 수도 있지만 여기 단항식이 앞에 올 수도 있지만 단항식이 뒤에서 이렇게 곱해지는 경우도 있죠. 지난 시간에 수학 그 제곱근이 있는 수의 계산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 가지고 설명했어요. 일단 이 C 플러스 D가 통째로 있다고 치시고 얘를 A랑 한 번, B랑 한 번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쵸? 그럼 나는 분명히 C 플러스 D를 가지고 A랑 한 번, B를 한 번 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시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 형태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괄호를 전부 다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의 목표는. 그래서 A랑 한 번, A를 C랑 한 번, D랑 한 번, B를 C랑 한 번, D랑 한 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C 플러스 AD BC 플러스 BD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제가 이렇게 C 플러스 D를 통째로 A랑 곱하고 B랑 곱할 거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풀어줄 거야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 이제 오늘 한번 설명했으면 여기서부터는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모든 이 A가 있으면요 뒤에 C랑도 곱하고 D랑도 곱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1번, 2번 이렇게 되게끔. 그 다음에 A만 CD랑
곱하면 안 되고 비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B를 C랑 한 번, D랑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여기 3번, 4번 이렇게 해줄 것이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쭉쭉쭉 해 나가는 것인데 다른 예시를 한번 가지고 문제 좀 같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비슷하게 칸 나눠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네. 자, a 플러스 8, b 마이너스 2를 곱할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 a에 대해서도 b랑 한 번, 마이너스 2랑 한 번 이렇게 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a, b, 마이너스 2, a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죠? 지금 계산한 게 a랑 뒤에 있는 애들을 이제 하나씩 곱할 건데 곱했을 때 기본 규칙은 똑같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쓸 거고요. 숫자가 더 먼저 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러면 그 다음 A 다음에 있는 플러스 8에다가도 얘랑 얘를 곱해줘야겠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플러스 8B 마이너스 16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곱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이너스 x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지금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2y 곱할 거니까 플러스 2x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두 개 계산했고 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도 3x랑 마이너스 2y 하나씩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3xy 그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 그래서 곱셈 계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등등등에 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랑 계산할 게 4도 3x 한 번 마이너스 2y 한 번 이렇게 계산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12x 마이너스 8y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식을 전개하는 중인데요. 전개를 하실 때 반드시 동류항끼리 있으면 계산하셔야 됩니다.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동류항이 생겼네요. 그래서 동류항끼리는 덧셈 계수끼리 해서 정리를 끝까지 해준다.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하시오라는 것의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y입니다. 그래서 동류항은 문자 차수가 서로 같은 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xx 있다고 동류항 아니죠. 얘 차수가 2고 얘는 x에 대한 차수가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산 못하겠지만 xy라고 그대로 있는 건 2랑 3 더해서 5xy라고 써주실 수 있겠죠.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지금 제가 다항식의 곱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항식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름부터가 다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뭐가? 항이 많다. 그래서 항이 여러 개인 식. 근데 여러 개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주로 좀 혹은 헷갈리는 게 이게 2개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존재한다의 의미입니다. 1개 이상이에요. 1개도 다항식이라고 포함이 됩니다. 항이 여러 개인 식인데 위에 제가 단항식이라는 얘기도 썼잖아요. 그럼 단항식은 단수 복수할 때 그 단이죠. 항이 1개인 식. 그러면 단항식은 다항식이다 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단항식이랑 다항식은 다르죠? 가 아니라 다항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항이 있으면 다항식이라고 부를 건데요. 여러 개든 1개든 항이 1개 이상 존재하면 다항식을 부를 건데 그 중에 딱 하나 있는 걸 단항식이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항식은 다항식이다는 맞는 이야기고요. 역시 문제에서 좀 이따 쓸게요. 다항식을 고르시오 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 조금 여러 가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 좀 이따가 같이 정리해 보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항상 이 파트를 수업할 때 항 이러는데 도대체가 항이 뭐지? 항이 뭐지?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대답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몇 개의 항으로 전개된 거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몇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죠? 2개. 이 친구는요? 몇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죠? 전개된 거 보시면 돼요. 4개죠?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5개.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상수항이 뭔지 얘기하시오. 마이너스 16 다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항 중에 비의 개수를 얘기하시오 하면 8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항 자체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많이들 항은 그냥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읽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입니다. 자,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이게 어디 나오냐? 1-1에 나와요. 1-1에 나옵니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의 항인 거예요. 2 곱하기 x, 그 다음에 y 곱하기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요거 자체가 하나의 항인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거 자체가 여기 이 사이에 빼기 더하기 없잖아요. 그죠? 이 사이에는. 그래서 곱으로만 이루어진 걸 우리는 하나의 항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게 여러 개 있으면 우린 다항식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다음 중 다항식인 것을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좀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다항식일까요? 자, 이 친구는 지금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z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그리고 그 항이 한 개인 식이네요. 그죠? 단항식이네, 단항식. 선생님 그럼 단항식이니까 다항식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항이 여러 개. 근데 여러 개 의미가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이기만 하면 그건 다항식이다. 이 친구 다항식을 고르셔야 할 때 고르셔야 합니다. 예. 자, 6x 플러스 7. 뭐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건 헷갈리지 않을 거고요. 다 역시 다항식입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고 항 두 개짜리 있는 다항식이네요. 이거 역시 맞습니다. x 마이너스 y 분의 1. 얘는 어떨까요? 얘를 골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얘는 보시면 안 돼요. 항이라는 것부터가요. 뒤에 것도 볼까요? 뒤에 x 선생님 마이너스가 분모에 있으니까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를 정답을 안 고른 이유를. 좋아 좋아 그래 알았어. 근데 그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이렇게 뒤에 보면 어떡할 건데? 분모에 없고 이렇게 있어. 얘는 다항식이야?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뭐 더하기 보니까 다항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니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차식인가요? 이 친구 1차식인가요? 아니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 보통 왜? 라고 그러면 분모에 있는 건 저 1차식 아니라고 배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 분모에 있는 건 1차식이 아니야. 왜 분모에 있는 게 1차식이 안 되는 줄 아니? 1차식의 정확한 뜻은 차수가 1인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중에 1차인 거 고르란 얘기입니다. 쟤는 다항식부터가 아니에요. 왜냐? 이게 항이 아닙니다. x분의 1은 항이 될 수 없어요. 엄밀한 의미의 항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영역에서. 왜? 운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인데 얘는 1 나누기 x에서 나눗셈 기호를 생략한 거잖아요. 정말 선생님 1 곱하기 x분의 1 되잖아요. 뭐 이러거든요. 그건 x분의 1인 거고. 수랑 문자 하나에 곱셈이 되어야 하는데 1 나눗셈이죠. 이게 안 돼요. 곱으로만에 해당하지 않아서 애초에 항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1차인지 아닌지 판단할 이유도 없어서 1차식도 아닌 겁니다. 애초에 쟤를 항 취급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항식을 고르라고 했을 때요. 역시 고르시면 안 되는 애들입니다. 얘들은. 그런 문제가 언제 나오냐고요? 3학년 잘 안 나오는데요. 2학년 1학기 시험에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종종 출제하는 학교 있습니다. 다음 중 다항식 무엇을 고르시려고요? 그래서 나누기라서 안 된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반문을 하는데 선생님 2분의 x는 x 나누기 2인데요. 선생님이 뭔가 잘못 말하신 듯. 하지만 얘를 뭐로도 볼 수 있다? 이건 괜찮습니다. 얘도 되지만 얘도 되는 거잖아. 얘는 괜찮아. 2분의 1이라는 숫자랑 x의 곱인 거니까 얘는 항 맞아요. 이 친구는 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항
중에 동류항 동 같다는 거거든요. 종류가 같다는 거죠. 어떤 종류가 같냐? 예, 문자의 종류와 종류뿐만 아니라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차수가 뭐죠? 자, 요거 x에 대한 몇 차? 몇 차? 2차. 그죠? 숫자 2네요. 예? 2차. 1차. 1차. a에 대한 1차. 1차. 얘는 몇 차항일까요? 얘는 2차항입니다. 2차항. 차수는 그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개수. 지수랑 다르죠? 아, 지수라고 뭐지? 내가 지수만 읽을 거면 차수라는 용어를 따로 만들 리가 없죠. 지수랑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차수 자체는 그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서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OXY라는 어떤 항에서 예, 여기에 문자가 몇 개인데 이거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5 곱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문자 두 개잖아요. X 하나 Y 하나 했으니까 문자 두 개잖아요. 그러면 얘는 네, 2차인 겁니다. 2차. 아까 이 마이너스 3x 제곱 선생님 이것도 2차인데요. 그쵸? 2차겠죠? 왜? 마이너스 3 x 두 개 곱했잖아. 문자 두 개니까 그래서 2차인 거죠. 그래서 이 항의 차수는 굳이 얘기하자면 5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x 두 개, y 세 개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그냥 차수를 물어보는 거는 그냥 문자가 진짜 몇 개 곱해져 있냐 이건데 사실 궁금한 게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x에 대한 차수 y에 대한 차수. 네, 정말 그 문자에 대해서만 어떤 한 문자에 대해서만 그 지수 읽어보고 싶을 때는 x에 대한 y에 대한 이런 걸 얘기해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제가 고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몇 차에 보면 다 1차로 대답해요. 네,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차수는 네, 문자가 곱해진 개수이다라는 거.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산 부분은. 아까처럼 동류항이 막 있는데
우리가 매번 이런 다항식을 하나씩 계산하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반복되는 비슷한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곱셈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외울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 쓰셨나요? 네, 여러분 이어서 쓰시면 되고요. 자, 곱셈 공식으로 총 5가지를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하나씩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입니다. 보통 3의 제곱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합의 완전 제곱식. 전체 제곱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제곱. 네, 일단 적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아니다, 여기 있죠. 일단 적을게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적어줍시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라는 거는 a 플러스 b라는 식을 제곱이니까 똑같은 거를 2번 곱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아까 계산한 거에 맞춰서 한번 정리해보자면 a 해서 a 제곱 a b 해서 a b 근데 여기 b a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a b b 하니까 여기도 b제곱. 동료끼리 계산하면 당연히 이 AB가 중간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그냥 하나씩 그렇게 안 어려워 보이는데 전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네, 자 이런 걸 계산해야 할 때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의 의의는 바로 여러분들이 외워서 공식이라고 붙은 거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외워서 바로 적용해서 전개된 항을 이렇게 계산하면 동량이 무조건 생길 텐데 계산 또 하지 말고 바로 자 A의 제곱이라는 게 지금 저 A 자리 대신에 3A가 나왔어요. 그쵸? 3A가 나왔어요. 3A에 대한 전체 제곱, 즉 앞에 거 제곱 곱하기 2 A 지금 B 자리에 2가 대신 있네. 요 2는 2이고요. 뒤에 B는 이거예요. 그 다음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앞에 거 제곱 곱하기 2AB 그러니까 2를 곱하면 6A인데 거기에 2배 해주자고요. 그래서
12a 뒤에 거의 제곱 플러스 4. 그래서 이 저러한 제곱식을 저렇게 소괄호를 다 전개하면은 9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4로 하자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a 빼기 b를 전체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요거에 소제곱을 잠깐 붙여보자면은 차의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거 역시 얘가 왜 어떤 공식이 나올지 미리 직접 전개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a 이렇게 하면 a 제곱이고 마이너스 ab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랑 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ab. 마지막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 곱했어요. 마마뿔 될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b 제곱. 그래서 우린 이거 뭘로 외울 거냐면요.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으로 외울 겁니다. 그럼 달라지는 게 뭡니까? 더하기일 땐 여기가 더하기인 거고요. 제곱 앞뒤로는 다 플러스예요. 제곱은 다 플러스인데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2번 공식을 적용할 걸로 예시를 하나 준비했는데 제곱은 제곱인데 이번에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 이거 한번 체크를 꼭 하고 가셔야 될 거고요. a 자리 대신에 5x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번에 마이너스 2a b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가 중간에 나왔어? 그럼 2ab 요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겠네. 그 다음에 풀식 다시 한번 해보면 a 자리에 5x가 5x 전체 제곱 해줄 거고요. 그 5x랑 b에 해당하는 4 곱해주셔서 앞에 마이너스 2 추가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러면 전개해 보시면 25x 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16이다. 여러분들이 초반에 잘 헷갈리는 게 그냥 마이너스가 있으면 무조건 얘인 줄 아는데 앞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전체 제곱했다는 건 제가 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거에 대한 전체 제곱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제곱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 제곱을 마이너스도 제곱하게 되고 저 부호도 있으면 이거 제곱해야죠. 얘도 제곱 당연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 사실 부호가 같다면은 얘는 이거는 합의 제곱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합의 제곱. 네, 역시 선생님 b 앞에 플러스길래 저 1번 공식 썼어요. 간혹 이래요. 근데 이거 너네 다시 잘 살펴보자. 마이너스 a 빼기 b라고 가로 안에 있는 거 소괄호 안에 있는 거 처리할 수 있잖니? 근데 그거를 제곱했다네. 어차피 제곱이면 여러분들이 5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5의 제곱이나 똑같습니다. 그쵸? 둘 다 25, 25 양수되는 거. 식에서도 차이 다르지 않다. 절대값은 얘가 a-b인 것이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도 제곱해주고 이 식도 제곱해준다 라고 했을 때는 a-b의 제곱. 그러니까 부호가 같다 다르다 요걸로 인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두 수 또는 두 식의 합. 그러니까 부호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뿔뿔이면 뿔뿔, 마마면 마마. 이러면 이렇게 형태가 전개되고요. 앞, 뒤 어떤 두 개가 서로 부호가 다를 때는 이쪽으로 간다. 네, 그래서 제가 3번을 풀 때는 뭘로 바꾸고 갈 거냐면 그냥 2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로 바꾸고 나서 전개할 겁니다. 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면 그냥 플러스 2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랑 같은 거구나.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 곱하기 2a b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전개하시면 4a 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 제곱이 된다. 자, 그럼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공식이라는 건 바로 적용하게끔 쓰는 거니까요. 공식에 맞게끔 바꿔주려면 6x 마이너스 3분의 1 y의 전체 제곱으로 읽고 얘를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 자리에 6x 되어 있는 건데요. 6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 b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자, 그러면 36x 제곱 하시고 여기서 약분할 수 있는 거 숫자키는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요. 마이너스 4xy 하고 3분의 1도 제곱, y도 제곱이니까 9분의 1 y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과정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깊게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만약에 합의 제곱이 제곱 더하기 제곱과 지금 같지 않다라는 거. 그죠? 제곱 더하기 제곱만 하시면 안 되고 중간에 2ab가 있어야 완성되는 식이다. 그래서 얘네들 지금 같지 않다. 이거 같게 계산하면 큰일 난다. 라는 거.
예, 보통 3번을 뭐로 얘기하냐면 하나는 A 더하기 B고요. 뒤에 있는 건 A 빼기 B잖아요. 그래서 합차 공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합차 공식. 합차 이러면은 보통 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수의 합과 차를 서로 곱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서. 자, A니까 A제곱 A랑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AB 플러스 B와 A야. 플러스 AB 플러스 B와 마이너스 B야. 그래서 마이너스 B 제곱 이겁니다. 그러면 동류한끼리 계산하셨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차 공식은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제가 풀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계산 한번 하면요. (4a) 플러스 7과 (4a) 마이너스 7을 서로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곱 같은 거 하실 때 주의할 점은 항상 이 전체 제곱이라는 거, 그 항에 대한 전체 제곱이에요. 그래서 4a의 전체 제곱 빼기 7의 전체 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얘를 그럼 전개하시면 16a 제곱 마이너스 49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자, 그 다음에 계산해 볼 건 마이너스 9x 플러스 5y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5y를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얘도 지금 제가 아까 주의하면서 마이너스가 실제 지금 우리가 외운 공식이랑 부호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잘 처리해 주도록 할 건데요. 역시 제가 얘를 앞에 있는 식을 마이너스하고 9x 마이너스 5y 이렇게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 역시 마이너스를 전체적으로 묶어버려서 마이너스에 9x 플러스 5y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 마이너스를 앞에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어떤 식에 대해서 마이너스 하나 있고 마이너스 하나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 마마 뿔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산은 사실상 무엇과 같냐면 9x-5y 둘 다 부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9x 플러스 5y 그죠? 맞불 되어 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갖다가 1로 바꾸시고요. 마마 돼 있잖아요. 둘 다 부호 바꿔서 뿔뿔로 만들어 주셔도 된다. 왜? 한쪽에 둘 다 한쪽만 마이너스를 바꾸면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제가 둘 다 마이너스를 각자 했기 때문에 마마 뿔뿔 된다고요. 그러면 역시 뺄셈 합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차피 곱셈 공식에서 합차 순서로 되어 있긴 하지만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겠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하셔서 81x 제곱 마이너스 25y 제곱이 된다. 네, 이건 안 쓰셔도 돼요. 따로 정리하는 거라서. 지울 거라서 따로 쓰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예요. 지금 여기 이 a와 b는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앞에 x가 공통으로 있는데 이 공통인 x와 구분되는 수 또는 문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약간 A와 B가 다를 때를 전제를 합니다. A, B가 서로 같은 거라면 1번이랑 다를 게 없죠. 1번이랑 다를 게 없고요. 그러니까 A, B가 경우가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랑도 구분되고 A, B끼리도 사실 서로 다른 애들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역시 저 또 직접 나눠보도록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X 이렇게 해서 X제곱 그 다음에 XB 해서 BX 그 다음에 AX 해서 쓰고 AB 이렇게 쓰겠죠. 자, 그래서 이걸 곱셈 공식으로 정리할 때 어떻게 쓰실 거냐면요. X제곱 플러스 자, 선생님 이거 다 문자 다른데요? 동량이 없어요. 아까와 다르게. 동량은 없는데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문자는 X인 상황인 거라서요. 공식 자체를 이렇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렇게 A 플러스 B를 묶는 게 뭔가 좀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x-7과 x 플러스 5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요게 이 A, B에 대한 합이 X 앞에 오고 상수항으로 곱이 온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를 바로 계산을 하자면 x제곱 예 마이너스 7과 플러스 5의 합 마이너스 2 그죠? 곱 마이너스 35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역시 밑에 이번에는 A를 기준으로 두고요. A 제곱이라고 하고 2B랑 4B를 더하시면 6B 2B랑 4B를 곱하시면 플러스 8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숫자였으니까 상관없는데 네, 우리가 식 쓸 때는 알파벳 순으로 쓰니까요. 이렇게 해서 최종 정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예. 그다음 제일 마지막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은 1번부터 5번까지 5개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번엔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 전개할 때 필요한 공식이에요. 위에 4번의 2번과 다르게 x의 개수가 둘 다 1이 아닌 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정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역시 그냥 사실 다 전개하면은 AC, X제곱 뭐 이렇게 앞에 2개 곱할 건데요. 이 가운데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무지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AD 플러스 BC AD끼리 곱하고 BC 곱하고 해서 더하기가 X 앞에 개수가 되는 거고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하실 거라서 마지막 B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금 배운 거에 맞춰서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둘 x는 x끼리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x제곱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만들라고요? 무지개 만들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살짝 써놔요. 5 곱하기 3, 5, 3 곱할 거예요. 15 마이너스 1과 2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2 2를 더할 거니까 플러스 13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거 역시 x가 기준점 되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두 개 x끼리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8x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무지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x 제외하고 쓸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와 2분의 1y를 곱할 거라서 저 여기다가 마이너스 y 이렇게 쓸 거고요. 4분의 3y와 4를 곱할 거라서 3y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둘 더하면 2yx. 하고 y끼리 x와 구분되는 수 또는 문자, 얘네들 y를 그냥 상수한 대충 있다고 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둘 곱했을 때는 8분의 3y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번거롭지만 x, y 순서대로 써주시는 게 우리 원칙에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이거 읽어보시고요. 이거를 곱셈 공식을 오늘 안에 가기 전에 기간 전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여러 번 쓰는 거 시험 볼 거거든요. 외워서 쓰는 거 미니 백지 테스트라고 할까요? 어쨌든 안 써도 돼요. 저희 적어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공부한 거 다시 처음부터 지금 필기한 거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 과제 검사 좀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좀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이 결국에 2분의 1 루트 A 7분의 1 루트 A랑 같은 것이다. 루트 A에 대해서 2분의 1 빼기 7분의 1을 계산해서 루트 A 앞에 숫자를 붙일 거다.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14분의 5잖아요. 그럼 14분의 5A가 1이다. 루트 A는 역수 계산해서 5분의 14 되겠죠? 그러면은 A를 구하기 위해 A는 오히려 이 5분의 14에 대한 전체 제곱수가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5분의 196이 답이 된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앞에 있는 개수를 처리해서 온 건데요. 만약에 이 식을 가지고요. 양변에 똑같이 선생님 저 방정식처럼 풀고 싶어요. 그래 상관없어요. 양변에 14를 곱하면 양변에 14를 곱하면은 루트 7 루트 A 마이너스 2 루트 A가 14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5 루트 A는 14 루트 A가 5분의 14 그래서 뒤에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네, 이어서 다른 숙제풀이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오늘 질문 좀 더 나오도록 할게요.